이슈 토크. 네, 다양한 사회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배달 앱들 많이 이용하고 있으시죠? 하지만 최근에 배달 플랫폼에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상생 협의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고요. 그 대안으로 최근 공공 배달 앱이죠. 땡겨요를 사용하자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주 배달업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환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원주 배달업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위원장님 소개와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원주 지역에서 배민 쿠팡이 활성화되면서 이 많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원주에서 운영하는 800여 개 상점주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상공인 협회를 만들고 2월 달에 시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네. 그리고 3월 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배민 쿠팡 이외에 대책 수단인 땡겨요라는 어플과 원주시와 상생 협의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폰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땡겨 본사랑 직통 라인도 만들고 그리고 홍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주에 배달을 하는 800여 개 업체들이 함께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요식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원주 시내 풍물시장 근처에서 네. 24시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일반 배달도 많이 들어오고 홀 영업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13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와이프가 하면서 제가 이제 서포트하면서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3년이라는 이 흐름의 시간 동안에 이 배달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배달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들을 오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즘 소상공인들 내가 벌어도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커서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일반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기본 중개 수수료도 있고 광고 수수료, 그리고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 그게 이제 요즘에는 리뷰를 하게 되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주게 되는데 그런 리뷰 서비스나 쿠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한 50% 가까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굉장히 수수료가 그냥 이렇게 그 업체, 배달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이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서 좀 충격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매출에서 배달앱 수수료로 차감되는 비율이 이제 아까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는 처음 배민이 등장했을 때는 이제 전단지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살리고 배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초반에는 이제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수수료를 이제 광고를 목적으로 많이 내세우게 됐는데 이전까지는 정액제로 해서 뭐 얼마당 몇 개는 내면은 뭐 깃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내면은 한 달 동안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클릭하는 순간 광고료가 빠지게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손님분들이 주문을 안 해도 클릭만 하더라도 많게는 1,000원, 제일 작은 게 50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님들이 클릭만 해도 가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 구조로 와, 되고.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아도 일단 나는 돈을 내고 봐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뭐 얘기를 하신 그 깃발 네.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수많은 업체들 중에 네네. 우리 업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좀 필요한 그런 수단인 건데,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배달앱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좀 늘어난 게 전적으로 광고료 때문인 건가요? 일단 수수료는 6.8%에서 7.8%까지 올랐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예.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광고료를 이제 많이 부과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수료 문제도 문제지만 광고료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료는 배민 쿠팡 입장에서는 너가 선택했지 않냐. 아하. 근데 광고료를 안 태우면 노출이 안 되니 그렇죠. 뭐 손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플랫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거의 사실상 이 대형사가 이제 두 개가 네. 독과점을 하면서 플랫폼들끼리 경쟁이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전가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제 논리상 원래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되지 맞는데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더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가하는 그런 행태로 보여져서 네. 광고를 안 하면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예를 들면 유명한 치킨집은 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검색해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이 개인 사업자들은 자영업자분들, 예.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광고비로만 한 13% 정도 제가 쓴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의 네, 13%. 전체 매출의 와. 5,500 정도 나왔는데 예. 광고비만 550만, 와. 58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방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광고료 포함해서 배달앱 수수료로 나가는 비중이 굉장히 좀 늘면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 변화라고 하면 네. 재료비를 낮추거나 예를 들어 재료비를 낮추거나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거나 그쵸.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재료비를 낮추면 음식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고 예.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원래 식당에서는 한 15%, 18% 정도 잡는데 지금 9%까지 낮췄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췄네요. 그래서 저 손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야간에 14시간, 15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인건비로 돈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인건비를 내가 제대로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가 일을 하고 보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주변에서 또 폐업하는 경우들도 많은가요? 지금 폐업률이 작년 기준에서 50만 넘게 550만 소상공인이 50만 넘게 이야. 폐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배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목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서 네. 폐업률도 많고 많이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배달이 이렇게 많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 배달업 종사자들이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됐는데 실상 알고 보니 배달업 종사자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배민 쿠팡에서는 가장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 배달 가격입니다. 아하. 현재 배달 가격이 기본 단가로 해서 1.5kg에 4,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민 쿠팡에서 자체 배달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 4kg에 3,400원, 2,800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한 시간에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게 버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들 하세요. 아, 이것도 그러면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된 거네요. 최근 1년 사이에 그렇게 조정이 많이 와, 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이전부터 사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제 공공배달 앱이었는데, 현재 공공배달 앱의 이용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원주시에는 땡겨요 중심으로 공공배달 앱이 점차 늘고 있긴 한데 네. 시장 전체에서 보면은 10% 미만 수준이고요. 6월 달에 이제 시 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땡겨 본사에서 지원이 나와서 쿠폰이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쿠폰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활성화 될 거고, 네. 5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이제 라이더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소상공인 분들 합쳐서 시내에서 지주 쿠폰도 나눠주면서 홍보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땡겨요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만든 그 지역 상생 어플인데 네. 수수료가 2에서 3%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 배달 어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맞습니다. 수치네요. 네네. 아직까지는 입소문이 좀 덜 난 네. 상황이어서 이제 이용률이 좀 저조한데 네. 6월에 어떤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더 이제 홍보를 통해서 더욱더 좀 늘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공공 배달 앱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는 싶은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배민 쿠팡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땡겨는 만든 취지가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그 어플이다 보니까 예. 광고료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조금 미흡한 수준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사람이란 게 네. 경험과 익숙함, 뭐 혜택 이런 세 가지 부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배민이나 쿠팡을 들게 된다는 거죠. 아하. 예, 근데 이게 땡겨요라는 그 어플을 사용하기가 복잡해지면 사용자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땡겨 대표님이랑 그 얘기를 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프로모션도 하고 네. 지자체에 지원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공공 배달 앱 땡겨요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이득인 부분도 있을까요? 이득인 부분은 지금 저희 소상공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네. 배민 쿠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전략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중 가격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좀 도입을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 도입되면은, 소비자에게도 이게 부담이거든요. 무료 배달이긴 하지만 그 배달비가 그 음식 가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한 그릇이나 1인분은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네. 예. 근데 가격이 만약에 2,000원 올랐다 그러면 만약에 2인분, 3인분, 4인분을 시킬 때는 네. 배달비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이 정당한 배달비를 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와서는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땡겨요 측에서 할 수 있는 쿠폰, 배달비를 무료인 이게 만들 수 있게끔 쿠폰을 제공을 하고, 네. 원주시 자체에서도 쿠폰을 제공을 해서 배달비는 제시가 돼 있지만 그래도 배달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제공할 것이고, 네. 소상공인들 상점주들도 가격을 배민에 올렸던 만큼 올리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 배달 앱에서는 지역 화폐 네. 상품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 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사게 되면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구매를 하게 되면 9만 원의 지출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배달 앱에 적용을 하면 7% 할인까지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데 네. 적극 홍보를 해서 예. 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일단은 수수료 자체가 30%에서 2, 3%로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꼭 이 공공 배달 앱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데요. 네네. 일단 공공 배달 앱도 많은 분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시민분들께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예.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단순히 뭐 제 가게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수많은 배달 자영업자들이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요즘 배달비가 비싸다는 말씀 저희도 많이 듣고 있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무료 배달로 해서 음식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런 음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음식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 플랫폼에서는 고객님들한테 또 구독료를 따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저희 가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플랫폼 회사에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무료 배달이라고 내세우는 거는 배민이나 쿠팡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도 없습니다. 아하. 전부 가게 사장님들이 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만약에 배달비를 만약에 고객님들이 내주신다 그러면 저희 소상공인도 그 배달비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가격 그리고 진짜 퀄리티 좋은 재료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배달 기사님들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배달 기사님이 없으면 배달 문화가 아예 없어지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보존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진짜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위험수동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 대가는 좀 드려야 되지 않나. 네. 그게 하는 게 저희가 협회의 취지이고 이제 그렇게 배달비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긴 합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안이 없으면 저희가 이 뭐 코너에서 또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공공 배달 앱 땡겨요라는 또 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시면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원주 배달업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환 위원장 모시고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